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수소 투자 60조 잭팟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대차가 몰빵 중인 수소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7,3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구독자 2만 명이 되면은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2만 명까지 주변에 공유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저희가 증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증시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11월 25일의 예정인 금통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고요.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을 정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증시가 잠깐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금리가 동결이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그냥 횡보세를 내년 1월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이면 흔들리고 상승, 금리가 동결이다. 그럼 내년 1월까지 횡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당연히 11월 25일 이후까지 제가 대응해 드리니까 저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시청하시면서 종목들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와 좀 별개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착한 투자 바람탄 탄소 배출권 ETF 수익률도 착하네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ETF가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상장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상장 지수 펀드 ETF가 국내 상장 2달 만에 눈에 띄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탄소 배출권이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으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다들 탄소 배출권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 미국과 중국이겠죠. 1위, 2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사실상 지구 안에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거는 모두의 목적이고 모두의 목표인데 어느 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어느 나라는 조금 배출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줄여야 되고 이거보다 좀 덜 배출하는 사람들은 덜 배출하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덜 배출했으니까 이만큼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100만큼 덜 배출했다? 100만큼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덜 배출한 만큼을 더 배출한 사람이 줄이지 않고 탄소 배출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야, 그 나한테 팔아. 그러면은 내가 한 뭐 100만 원 주고 살게. 그럼 사서 이 배출한 만큼을 이만큼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를 줄이진 않았지만 탄소를 덜 배출하는 나라의 탄소 배출권을 사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덜 배출하는 것도 탄소 배출권을 만들 수 있지만 플러스로 뭐다? 탄소 배출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그 탄소 나오는 거를 없애는 것 또한 탄소 배출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탄소 배출을 좀 덜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권에 관련된 거래를 진행을 한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지수 펀드가 탄소 배출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탄소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배출권을 찾는 기업이나 탄소 배출권을 찾는 나라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한순간에 탄소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는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SOL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전 거래일 대비해서 0.92% 내린 17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증시가 밀리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최근에 거의 최고가를 찍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은 2.43% 오른 1950원입니다. 그리고 SOL 또 글로벌 탄소 배출권 등등 해서 열심히 상승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ETF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착한 투자 바람을 타고 9월 30일부터 쭉쭉쭉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약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탄소 배출권 가격을 견인한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 규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을 하거나 탄소 배출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은 선택이 하는 필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비용은 기업 실적과 직결이 되고 탄소 배출권은 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뛰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상장 지수 펀드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국내 상장 2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탄소 배출권 ETF들도 이 같은 배경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만 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럽 탄소 배출권 회사라든가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국내 상장 지수 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기업은 없고요. 유럽에 있는 관련된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국내 기업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우리가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종목으로 가다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바로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9월 30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상장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상장가 자체는 이 가격이 시초가죠. 시초가 대비해서 밑으로 하락세 정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을 하회하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가를 뚫었고요. 고가를 뚫고 나서 현재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50% 30% 이렇게 뛰는 건 아닙니다만 약 한 10%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 정도 상승이지만 이게 지금 30%로 갈지 50%로 갈지 40%를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의 이슈가 워낙 들어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ETF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CES에서 뭘 발표했냐 한다면은 아이오닉 사실상 이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 그 이전에 아이오닉을 CES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한 것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토쇼입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7을 좀 미리 보기 했습니다. CES에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아이오닉을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미리 현대차가 공개를 했고요. 미국서 아이오닉 7 미리 보기 버전인 콘셉트카 7을 공개했습니다. 뭐 안 봐도 알겠죠. 당연히 전기차일 거고요. 당연히 거기 안에선 자율주행도 진행이 될 겁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LA 오토쇼에서 전기 SUV 컨셉트카가 출품 공개했습니다. 뭐다? 컨셉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차로 쓴 게 아니라 일단 컨셉을 잡아서 만든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 현대차 eGMP를 기반으로 아이오닉 브랜드 SUV이고요. 아이오닉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램프 등 곳곳에 적용해서 차별화를 뒀다라는 거고 액티브 에어 플랩은 주행 상황에 따라 공기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주행거리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 이게 사실상 휠에서 바람을 제어한다는 게 좀 대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실내에서는 좌우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첨가물이 없는 뭐 그리고 휠 베이스 뭐 등등 이런 거고, 그리고 세븐에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충전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20분 이내 10%에서 약 80%까지 배터리 용량을 확보를 하고요. 거의 수소차급이죠. 충전 속도가. 배터리가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10분, 20분이면 거의 100%까지 충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오닉 대형 전기차 SUV 콘셉트카가 어, 공개가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부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2045년 탄소 중립을 다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 차 문 열리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사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열리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열립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롤스로이스에서 봤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차 문이 요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는 이 차 문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정도의 좀 디자인을 좀 따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아마 핸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오닉 7은 핸들을 뽑아버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간다 하면서 컨셉트카로 만든 거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자율주행이나 친환경으로 현대차 가고 있는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현대차가 뭘 준비했냐라고 한다면은 수소가 미래다.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연료전지 담당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함과 동시에 아마 수소에 대한 에너지 또는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쭉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 체계 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발 역량 강화와 자원의 집중, 효율화를 위해 사장급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인 박정국 사장이 신설되는 수소 연료전지 담당을 맡아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사업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개발센터는 김세훈 부사장이 이끌며 연료전지 개발에 매진을 하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는 임태현 전무가 담당을 하고, 임전무는 한국공학합리원 정의원으로 뭐 선정되는 재료나 뭐 연료전지 분야 기술 전문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차에 뭐 큰 도움이나 큰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체계를 좀 확대해서 개편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뭐 기술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제대로 좀 잡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현대차에서 조직 체계 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대차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나? 뭐 수소가 만들어 줘야지. 수소가 없지 않나요?라고 해서 보면은 국내에서 뭐 첫 블루 수소가 상용화 생산 추진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첫 상용 규모의 어, 분류수소 생산 산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분류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한 수소를 말하며 그린 수소와 함께 청정 수소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통합 실증 사업 공청회를 열어, 이게 이제 사실상 좀 어려운 말입니다. CCS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은 그거는 탄소 제로가 아니죠.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거를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친환경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다? 탄소 중립이라 부른다. 저는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를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탄소 제로는 뭐냐? 말 그대로 탄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은 뭡니까? 탄소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나오는 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CS는 저는 탄소 중립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그걸 잡아서 다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진짜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산업단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모읍니다. 모아서 동해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는 CCS 전주기 연계 통합 실증 프로젝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 분루수소 생산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바다 및 땅 속에 주입해 저장하는 실증 작업에 성공한 바가 있고요. 상용 규모 실증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향후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하에다가 배출해 놓은 다음에 이거죠. 지하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은 다음에 모아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60km 떨어진 바다에 있고 누출 경로가 없는 고갈 가스전 저류층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부분이고,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 중이고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로소서 사용 생산이 지금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슈로 본다고 한다면은 보시면 뭐까지 있냐? 2030년까지 동해안권 수소경제벨트 조성, 전국 권역별 총 60조를 푼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동해안권의 수소 경제벨트를 만든다라는 거죠.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까지 쭉 이어서 만든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방금 분류소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울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울산부터 쭉 있는 수소 권역벨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2030년까지 동해안권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수소 경제 벨트로 조성이 되고, 서해안권은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내륙 첨단 산업권에서는 ICT, AI, 육복합 산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총 6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안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했고요. 2030년까지 동해 서해안 등 2개 해안권과 내륙 첨단 산업, 백두대간권, 대구 광주 연합 협력권 등등등 해서 약 60조 원을 투자해서 약 민간 사업 투자 등 주가 지자체 등등 577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조 원이고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2개월에서 한 2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의 국가 예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18조, 약 2배 정도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는 약 48조, 총 한 150조, 160조, 한 3배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도 나아주는 부분이고, 동해안권 같은 경우에는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에너지 사업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친환경 허브를 구축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환동의 해양 메디컬 힐링 센터 등등해서 친환경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한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동해안권에다가 수소 경제 벨트를 이번에 갖다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총 규모가 얼마? 60조 규모라고 얘기를 이미 한 상태고 이번에 심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미 정부는 수소 산업,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얘기만 하고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짜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암모니아 발전 2030, 수소 발전 2035년 상용화 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소 암모니아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기존 석탄 발전기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기에서 안정적으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해서 어, 전력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석탄 대체와 정비례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이 되고, 수소는 LNG와 대체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대신 암모니아, LNG 대신 수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단은 2024까지 가스터빈 수소 혼소한 어, 한계 평가와 연소 최적화 기술 개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등 해서 R&D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은 2028년 150메가와트급 50% 혼소 실증 완료, 2035년 30% 이상 혼소 상용화, 2040년까지 30%에서 100%까지 혼소 또는 전소 단계별 목표를 세웠고요. 암모니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이 에너지에 대해서 암모니아 수소에 대해서 실증 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발전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는 수소 터빈 발전 R&D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수소 발전 기금 또는 수소 발전 투자를 열심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수소가 지금 매우 중요하구나.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현대차 할 거 없이 모두가 투자하고 있구나. 정부에선 6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수소 에너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이번에 새로 조직 개편이 들어간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차의 새로운 조직 개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 연료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계속해서 수소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를 봤을 때 계속 이슈 나왔지만 사실상 상한가를 간 거는 갑작스럽게 상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소도 언제 갑작스럽게 급등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미리 정리해 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소차 관련주와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소 충전소 관련주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JNK 히터라는 기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 현대차의 수소 충전소를 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이제 특수 목적법인에 참여를 한번 했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에 좀 상당히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요. EM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가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관심 있게 보고요. 그러니까 종목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일부러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나마 제일 급등이나 상승이 많이 나왔던 애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S퓨얼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화산업, 그다음에 평화홀딩스가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는 계열사가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부품입니다. 대우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원래는 수소 관련주인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공조장치라든가 전장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뉘었고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대표적인 종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JNK 히터고요. 최근에 주가가 뭐 급등세 크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조정이 최근 저점 라인 때까지 눌림목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 이후에 계속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S퓨얼셀도 충분히 조정을 최근 저점 라인 때까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을 봤을 때 지금 구간 라인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소 관련주를 좀 최대한 긍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종목들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 오케이, 이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당일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상승이나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이슈,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강의나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입니다. 구글입니다. 또는 안드로이드입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의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리얼 추천주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미 22일 추천주를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뭔지 무료로 알아가시면 돼요. 들어오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19일 추천주입니다. SKC고요. 오늘 대략 7%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추천주는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YJ 게임즈 약 10% 이상 상승이나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전 추천주는 뭐였냐라고 한다면 실리콘2고요. 얘도 7%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았던 10월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승률은 약 80%, 15%, 23%, 52%, 29%, 44% 등등 나쁘지 않은 수익을 10월에도 냈으니까 11월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11월 20일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여기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에서는 시황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9일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렸죠. 애플카 이슈 미리 정리해드렸고요. 관련주 알았으면 당연히 급등이나 상한가 수익 냈겠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연구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테마주는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도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들어와서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 들어와서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